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국어의 의문체계 문법 정복을 위해서 넘어야 할 첫 번째 봉우리다. 그래서 국어의 의문체계 자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자음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규범들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어의 의문체계에서 모음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텐데요. 자음보다 모음이 훨씬 더 단순하고 금방 끝낼 수가 있고 기억하기도 훨씬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 모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만한, 알아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또 규범들 같이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시간에는 음운과 관련된 나머지들을 싹 끝내기 위해서 음소와 음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음운은 음소와 운소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모음을 정리하고 있으면 음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운소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소리의 길이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같이 정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음절에 대해서 이런 음소들을 전부 다 묶어서 소리 단위로 묶는 음절과 음소 이거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를 펴시고 모음의 체계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모음이라고 하면 모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자음의 특징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모음의 특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상대적인 게 있죠. 자음은 장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음은 장애가 없다라는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장애가 없고요. 또 다른 특징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울림소리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울림소리. 그러면 자음은 안 울림소리냐? 자음의 대부분은 안 울림소리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노랑양망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면 모노레일로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이 녀석들은 울림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모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울림소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교재에 첫 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모음의 이 표가 있어요. 모음의 표. 요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걸 정리하면 단모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요걸 정리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모음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죠.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모음을 만들어 주실 때 천지인, 그죠? 삼재 그것을 상영하여 뭘 만들었어요?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그 다음에 사람, 천지인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놓고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가획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합성해서 섞어서 조합을 해서 글자들 만든다 그랬죠. 초출자, 제출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얹어서 오를 만드셨고 밑에다 넣어서 우를 만드셨고 이 녀석 오른쪽에 넣어서 아를 만드셨고 이 녀석의 왼쪽에 넣어서 어를 만드신 게 이제 초출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출자는 여기다 학점떼기 이거 하늘을 하나씩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각하지 말고 요 녀석들만 가지고 우리가 모음의 기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래아는 현대국어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의, 이, 오, 우, 아, 요 녀석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이 있어요. 자, 모음에는요 전설모음과 그 다음에 후설모음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전설모음은 뭐고 후설모음은 뭐냐? 아주 간단한 뜻이에요. 그렇죠? 아주 쉬워요. 설하면 뭐죠? 설하면 혀죠. 그죠? 전이라고 하면 뭐예요? 앞이잖아요. 그렇다면 혀가 앞에 있는 몸이다라는 뜻이죠. 후설모음은 당연히 뭐예요? 설, 혀죠. 후, 뒤죠. 혀가 뒤쪽에서 나는 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단모음은 일단 단모음만 정리합니다.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전설모음 중에도 두 가지가 있고요. 후설모음 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설모음 중에 두 가지는 뭐냐면 바로 평순모음과 그 다음에 원순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후설 모음도 당연히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평순과 원순이란 건 뭐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기준을 보시면 되겠어요. 순이 뭐예요? 순, 입술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원은 뭐예요? 동그라미란 얘기죠. 순, 입술이죠. 평은 뭐예요? 평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혀가 앞쪽에서 나면서 혀가 앞쪽에서 발음하는 모음이면서 장애가 없이 울림소리로 발음하면서 평평한 입술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평순모음. 됐죠? 전설 평순모음. 전설 원순모음 뭐예요? 혀가 앞쪽에서 소리가 나면서 입술을 동그랗게 만드는가? 얘는 뭐예요? 후설. 혀가 뒤쪽이면서 입술은 평평하게, 입술은 동그랗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모음, 저모음, 중모음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머릿속에 암기하여 넣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고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모음이, 자, 고중저입니다. 중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모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중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자, 요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혀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높이. 자, 혀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혀의 높이이면서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 개구도라 그래요. 개구도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또. 어렵지 않습니다. 연다 이런 얘기예요. 연다. 그 다음에 입을. 됐습니까? 입을 여는 정도. 그러니까 고모음은 입을 조금만 열고 중모음은 더 많이 열고 저모음은 굉장히 많이 연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입을 많이 열면 열수록 혀가 위쪽에 붙었어요? 아래쪽에 붙었어요? 아래쪽에 붙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입을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개구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구도는 모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음에도 개구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음표를 위에다가 얹으시면 됩니다.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순서대로 여기가 개구도가 점점 커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개구도를 위쪽으로 가시면 자음이 있는데, 자음은 자 파열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찰음이 있고, 파친구 파파. 그 다음에 마찰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음이 있죠. 그럼 요 순서예요. 파열음, 파찰음, 그 다음에 마찰음, 비음, 유음 순으로 개구도가 큽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유음보다 더 개구도가 큰 것이 고모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음표를 모음표 위에다가 얹어서 공부하시면 개구도의 순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구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도라는 용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어넣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신 이, 우, 아어를 집어넣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지인 중에 천은 지금 안 쓰고 있고요. 지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땅과 사람, 이 녀석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역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제일 앞에다가 세워놓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사람 다음에 중요한 게 땅이에요. 그죠? 땅이 있어야 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람 다음에 땅이니까 여긴 차지했으니까 다음으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넣고 싶은데 은은 원순이 아니죠. 원순이란 건 뭐죠? 입술이 동그랗게 발음되는 모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선생님의 입을 보세요. 동그랗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자리 여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만 세상이 우리가 중심이니까 사람이 제일 앞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나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하지 라고 얘기하면 모든 학생들이 공감을 하면서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역자, 그죠? 삼자의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넣는다고요? 아를 넣으시면 돼요. 사람이 중요해. 땅에 서 있지. 맞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뭐뭐 넣었어요?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넣었고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우어가 있는데요.
오우어 여기 세종께서 만드신 그 기본 글자하고 초출자에서요. 기본 글자하고 초출자에서요. 이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후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부 다 뒤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넣어봅시다. 한번 넣어볼까요? 어는 입술을 동그랗게 해서 만드는 소리가 아니죠. 선생님 입이 동그라신데요. 입이 동그란 느낌이 드는 것이지 입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발음이 아니에요. 입술을 도려내고 입술이 없어도 어는 발음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입술을 잡아도 소리를 낼 수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오와 우를 한번 볼게요. 잡고서 해볼게요. 으가 되죠. 으가 됩니다.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얘는 반드시 입술이 있어야 돼요. 오, 동그랗죠? 그죠? 자, 그럼 왜 오우? 자, 개그 프로라든가 뭐 수없이 많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에서 여배우들이 뭔가 섹시한 역할을 할 때 뭐합니까? 하죠. 왜 오우를 할까요? 얘가 뭐기 때문에? 원순모음이기 때문이에요. 원순모음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야 이쁘다, 섹시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순모음보다 오우 이 녀석이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거나 원순모음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말고 이 녀석은 원순모음이 아니니 들어갈 자리가 어디밖에 없었다? 여기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하고 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거를 개구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오. 자, 어떤 녀석이 턱이 더 떨어지죠? 자, 턱을 보시면 돼요. 오. 감이 왔죠? 자, 우가 턱이 위쪽이고 오가 더 떨어집니다. 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오. 얘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점점 입이 커집니다. 선생님 전 그렇게 안 하고요. 이거 순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얘 순서를 바꿔서 해보시면 굉장히 어색해요. 우오 이게 맞습니다. 우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세종이 만들어주신 모음을 다 잡았어요.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섞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섞으시면 됩니다. 뭘 섞냐면 요 녀석하고 결합을 시키시면 돼요. 자, 요 녀석하고 결합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 요 녀석하고 결합해서 요 자리에다 넣습니다. 자,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결합해서 요 자리에다 넣어요. 왜? 얘는 평순이니까 평순 자리로 갑니다. 자, 결합하시면 어떻게 되죠? 어에다가 이를 결합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아에다 이를 결합하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 그럼 요 발음과 요 발음 구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건 뭐예요? 요 발음보다 요 발음을 턱을 더 밑으로 내린다, 개구도를 더 크게 만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하고도 섞어볼까요? 얘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얘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거 나중에 또 정리하겠습니다.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당연히 원순모음이죠. 근데 이 원순모음 요 두 녀석은 단모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모음은 여기서 다 한 거예요. 이, 에, 우, 오가 모두 다 단모음이에요. 근데 헷갈리는 녀석들이 이런 녀석들이죠. 이게 단모음이에요. 왜? 형태상으로 어하고 이하고 뒤에다가 이를 붙이고 뒤에다가 이를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좀 이중모음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만 발음이 한 번에 끝납니다. 한 번에 끝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끝나야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이 녀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개의 녀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못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요. 그죠?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단모음에도 불구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락한다. 그거 교재에 다 있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모음을 한 번에 끝내버렸습니다. 자, 세종께서 만들어주신 기본자에다가 초출자 해가지고 다 만들어 봤고요.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게 반드시 자음의 표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모음의 표도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교재 앞페이지에 혀의 위치에 따른 모음의 종류라고 그랬죠.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에, 이것들이 전부 다 전설 모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전설 모음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것들이 으어아 우오가 전부 다 후설 모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표를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면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을 정리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설과 후설 구분하는 방법 밑에도 또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무엇이다? 표기상입니다. 표기상 2가 들어있다. 표기상 2가 들어있다. 자, 보세요. 얘는 당연히 표기상 2가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우에다가 2를 붙인 거죠. 어에다가 2를 붙인 거죠. 아에다가 2를 붙인 거죠. 오에다가 2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가 있는 녀석, 표기상 2가 있는 녀석은 전설모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야, 너희들 우가 이게 전설모음이냐 후설모음이냐? 그럼 얘는 뭐예요? 땅에다가 하늘이 붙은 거예요. 그죠? 2가 없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표기상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 얘는 그렇다 치고요. 이 녀석은 표기상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 그게 아니고 얘는 초출자로 이미 만들어진 완결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죠? 이 녀석들은 뭐예요? 여기 있는 거에다가 제가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여기다 짝대기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전설모음은 무조건 뭐다? 전설모음은 표기상 2가 있는 녀석이 전설모음이다. 그 외의 것들은 후설모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설과 후설을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는데 이, 으, 우, 그 다음에 에, 으,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아 이것들이 저모음인데요. 요건 굳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맙죠. 시험에 이게 고모음이냐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는 웬만해서는 출제가 안 되니까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구도에 대한 설명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른 모음의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원순과 평순. 자, 그러면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요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순 모음은 오와 우가 있어요. 오, 우, 이겠죠? 오, 우, 입술을 동그랗게 하는 거. 원순 모음은 표기상 오와 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우, 오, 거기다 짝대기 든 거니까 요거. 됐습니까? 네, 오와 우가 표기상이 있으면 그 녀석은 원순 모음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딴 게 아니라 전설, 후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원순, 평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번에 끝났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써있는 말이 그 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의 여부에 따라서 모음의 종류가 달리 나뉘는데 이게 뭐예요? 단모음과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표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었다면 표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단모음입니다. 근데 단모음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술이나 혀. 그렇죠? 입술과 혀. 이게 중요하죠? 왜? 모음을 구분하는 기준 입술이 동그라냐 평평하냐 혀가 앞이냐 뒤냐로 나누기 때문에 입술과 혀의 모양이 변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모음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모음이 동시에 발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하게 되면 처음에 벌릴 때 아 한번 벌린 것에서 전혀 변함이 없이 끝까지 낼 수 있죠. 아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야를 한번 발음해 보시면 야 이게 아니에요. 그죠? 자 고속 카메라로 찍어서 보면 아는 아 이렇게 돼요. 근데 야는 어때요?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가 먼저 나오고 사라진 후 아가 발음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나오는 이렇게 살짝 나왔다 사라지는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바로 반모음이라 그럽니다. 반모음 이 앞에서 반모음 오 앞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중모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모음이 쓰입니다. 그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모음은 앞에서 여기 표에서 그래서 공부했었던 거 아, 에, 어, 에, 오, 에, 유, 우, 으, 이 이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야, 여, 요, 유, 예, 예, 와, 왜, 뭐 이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중모음을 좀 더 정리해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반모음 이가 앞에 나타나는 녀석이 있고 반모음 이가 뒤에 나타나는 녀석이 있고 반모음 우가 나타나는 녀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구분했습니다. 자, 상향,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전설, 이중모음 이렇게 썼어요. 자, 무슨 얘기냐? 상향이라는 것은 앞에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향 앞에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설이라는 것은 전설 모음이 반모음으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설 모음이 반모음으로 쓰일 수 있는 건 뭐죠? 이가 쓰였다는 얘기죠. 반모음 이. 표기상으로는 이렇게 스마일 표시해 줍니다. 스마일 표시. 자, 전설 모음 이가 붙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중모음. 그 예가 바로 야여 요유 예지요. 예를 들어서 요 그러면 2 플러스 5란 얘기예요. 됐죠? 유 그러면 2 플러스 5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예 그럼 뭐예요? 예 그러면 2 플러스 예니까 예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거 얘는 뭐예요? 2 플러스 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오 하면 2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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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잠깐 나고 빨리 끝내버리면 2오 요 2유 2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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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예예예예예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향 전설 이중모음. 앞에 전설 모음이 반모음으로 나는 이중모음 이런 뜻이에요. 됐죠?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향 전설 이중모음이라는 건 뭔지 알겠죠? 하향 요거만 달라요. 그렇다면 전설 모음이 반모음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하향이니까 뭐예요? 당연히 뒤에 온다라는 얘기죠. 뒤에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얘가 나와 있는 게 의죠. 의에다가 이를 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향 원순 이중모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상향이라는 것은 앞에 붙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원순이라는 건 원순 모음이라고 그랬어요. 원순이라는 건 원순 모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봅시다. 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상향이며 원순의 이중모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붙는다 원순 모음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와 이렇게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에 우가 붙는 거죠. 우,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오에는 양성이 붙고요. 오에는 역시 양성이 붙죠. 우에는 음성 어가 붙고요. 우에는 음성 에가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세요. 왜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구분을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양성모음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음은 기본적으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이며 오른쪽이다. 음성모음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이며 그 다음에 왼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손잡이가 많고 그죠? 사람들은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양성은 오아, 음성은 우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기본적인 걸 설명해 주시는데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 때문에 뭔가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연중에. 자,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난 거냐면 모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들은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모음은 어떤 모음이 있는지 다 알았어요. 그것까지 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전설이냐 후설이냐. 그 다음에 원순이냐 평순이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하라.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음의 법칙, 그죠? 모음의 표준 발음법. 이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표준 발음법. 첫 번째 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요. 자, 첫 번째 발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요겁니다. 발음할 수 있다. 그래서 단모음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 녀석도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현재까지는 단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젖젖처 여기 잘 보시면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젖젖처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모든 젖젖처가 아니라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죠? 젖젖처 외우기도 쉬워요. 젖젖처 이건 어떻게 된다? 그냥 이중모음 여를 어떻게 단모음 어로 발음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얘는 발음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한다요. 한다.
무조건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쳐들다 그러면 쳐들다 해서 얘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쳐들다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쳐들다, 들어가다, 부수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표기법상으로도 주의해야 될 녀석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발음이 오기 때문에 요걸로 쓰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부수다는 더 중요한 게, 또 중요한 게 있죠? 처부시다.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그죠? 부시다는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닦아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부수다가 돼야 된다는 거. 요게 처부수다가 돼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자, 표기법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래 이외의 경우에 이중모음 예는 단모음으로 도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예와 그 다음에 레를 제외한, 얘네들을 제외한 얘네들이 아닌 얘는 뭐라고요? 요것도, 여기 포인트, 요것도 허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허용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꼭 해야 되니 해도 되는 거니 요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감이나 차례 같은 경우에는 예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가 없어요.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뭐예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 단모음도 되고 이중모음도 된다는 거. 계집이나 혜택이나 개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예래 빼고 나머지는 이것도 허용.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을 정리를 해보면 자음을 첫 소리로 하는 이중모음의 의는 단모음 이로 발음한다 그랬어요. 자, 뭐예요? 자음이 나오고 거기다가 의를 뜨득 받치면 됐죠?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이로 꼭 발음한다. 꼭 발음한다. 이것도 주의. 그러니까 포인트가 지금 요거예요. 요 녀석 네 번째 그걸로 꼭 발음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저도 그걸로 꼭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에 그래서 여기 닐리리, 닝큼, 무니, 히떡다, 수니, 희수. 근데 여기선 표기상으로도 닐리리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그죠? 요게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닝큼 딱 나오는 순간 세상에 이거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죠? 닝큼이 냉큼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냉큼 위로 오거라 하는 걸 닝큼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늬만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다. 이렇게 돼. 표기는 이렇게 하고 발음은 꼭 이 단모음으로 발음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중모음의 의는 첫 음절 이외의 경우에는 단모음 이로, 교사의의 의는 단모음 애로 발음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의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자음 뒤에 붙는 녀석은 무조건 뭐라고요? 그냥 이로 단모음화해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 가지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소리 의는 반드시 의로 발음합니다. 얘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얘는 꼭 의로 발음합니다. 첫 소리 의는. 그 다음에 첫 소리 이외에 첫 소리 외에는 의를 어떻게? 이로 발음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조사로 쓰이는 의가 있어요. 조사로 쓰인 의는 애로 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로 쓸 수도 있다. 이거 포인트.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두 개에 할 수 있다가 두 개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두 개는 뭐죠? 자음 뒤에는 이로. 됐죠? 첫 소리는 무조건 그대로. 됐습니까? 첫 소리 이외에 뒤쪽에 나오는 녀석들은 뭐예요? 이로. 근데 뒤쪽에 나오는 녀석 중에 조사인 녀석은 뭐다? 애로.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럼 조사를 이로 해도 되나요? 아예 안 되는 거지. 애로 하라는 얘기지, 조사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처처는 반드시 단모음. 됐습니까? 자음에 붙는 의는 반드시 단모음 이. 됐습니까? 첫 소리의 의는 반드시 의. 됐죠? 에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외의 의는 이로도 할 수 있다. 조사의 의는 에로도 할 수 있다. 됐죠? 자, 그걸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의가 시험에도 많이 자주 출제되는 녀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민주주의의 의의. 자,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하나 하면 끝난 거죠.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뭐예요? 의로도 발음하고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죠? 얘는 뭐예요? 의로도 발음하고 조사죠. 무엇에 무엇이잖아요. 그죠? 관형격 조사니까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관형격 조사인 경우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뭐예요? 첫 소리죠. 무조건. 얘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첫 소리니까 의로만 꼭 발음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뭐예요? 끝소리죠. 끝에 나온 거니까 의로도 되고 이로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민주주, 이에, 의, 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걸 조합을 해서 몇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 의가. 자, 나머지 강의의 강의의 조사니까 의를 에로 바꾼 거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소원은 이렇게 나올 때 우리의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색깔 빵 넣어서 강조해놨죠? 뭐예요? 저거와 저거 2와 4는 반드시 단모음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반드시는 있죠. 요것도 반드시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는 주로 이중모음의 발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중모음의 발음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중모음의 발음과 and 표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기에 대한 얘기예요. 주로 표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표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르메페 헤이의 예는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도 예로 표기한다. 앞에서 예, 레, 외의 예는 에로도 허용한다 그랬죠. 이게 발음이 허용되는 거지 표기까지 이걸로 바꾸진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핑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헷갈리기 쉽죠. 그죠? 이 녀석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발음은 당연히 뭐예요? 발음은 예나 레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은 에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로 발음을 합니다. 그죠? 예,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기는 당연히 예로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품, 개수, 사례, 연매, 혜택, 계집, 그 다음에 계시다.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니, 선생님, 전 핑계는 전혀 헷갈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냥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주의하세요. 이게 시험에 뜨그덕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핑계라는 말을 몇 번이나 여러분들이 펜을 잡아서 쓸까요? 거의 안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국어 공부할 때 빼고는 핑계라는 단어를 써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납니다. 예로 표기할 것 같지만 한자음이 원래 에라서 에로 적는 녀석들이에요. 그죠? 게시판, 휴게실 요거 있죠? 게시판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 잘못 쓴 거 많아요. 그죠? 게시판, 휴게실, 그 다음에 국기, 개양 이런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게재라는 것은 뭘 씻는다라는 얘기죠. 그죠? 잡지나 신문에 씻는다. 의뢰, 요거 정말 의뢰, 이렇게, 그죠? 아니면 의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다, 의뢰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캐캐묵다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단모음, 이중모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캐캐묵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개송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주의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계제, 요거는 앞에 있는 계제하고 얘하고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계제. 자, 계제. 자, 앞에 있는 이 계제는 뭐였어요? 뭔 씻는다라는 거죠? 요거는 뭐죠? 네가 지금 이럴 계제가 아니오. 네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러고 있는 거요. 계제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거 두 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로 발음되어서 의 표기인지 모르고 쓰기 쉬운 단어. 아까 얘기했었죠. 닐일이 얘기했었어요. 그죠? 문이 얘기했습니다. 닝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니 바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달려라. 이거 하니. 달려라 하니. 하니 나올 때 하니. 이렇게 했나. 정말 하니가 이거였던가? 글쎄요.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그 다음에 보니. 이거는 저 화살의 뒤 파인 부분을 말하는데, 이것도 자주 쓰인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 헷갈리기 쉬워요. 잔디. 쫙 이렇게 의 붙어 있는 거 쫙 나열해두면, 얘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거죠. 그죠? 주의하라 이런 얘기예요. 주의하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법에서 있어서도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비분절 음은 바로 운소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소라는 건 뭐냐? 운소가 뭐예요? 운소가 음소와 운소로 나뉜다 그랬죠.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그걸 한번 이제 구분을 해보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한테 선생님 긴 소리 짧은 소리 구분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국문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뭐 잠깐 다니고 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만, 단 한 번도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신경 쓰면서 발음을 해본 적은 솔직하게 없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시험 문제로 내는 건 정말로 나쁜 짓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음운은 음소와 그 다음에 운소로 나뉜다. 음소는 뭐라고 했어요? 자음과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운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말에서는 길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게 빙산의 일각이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정리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그래도 여기저기 막 이 참고서 저 참고서 이 책 저 책에 실려서 그래도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려서 뭐 했냐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여간 도움을 드릴까 해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했으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고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말이라는 건 참 지루하다. 난 말 듣기 싫어. 그래서 말은 길게 발음하는구나. 뜨그득 발리는 말 얼마나 멋있게 경마장 가면 확 달리는 그 말, 멋있어, 빨라. 그래서 얘는 짧은 소리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쭉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건 살리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죽이시고 바꾸시고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운소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고요. 예. 그 말을 100% 믿으시는 분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시에 소리의 길이 표준 발음법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보기를 주고 나올 것 같아요. 얘는. 그렇죠?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딱히 여러분들하고 제가 정리해야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쭉 한번 이 부분은 표준 발음법에 대한 것은 제가 정리해 놓은 것만 간단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로 끝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음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음절 별거 아니에요. 자, 음절 뭐냐? 음운이 있었다. 그럼 음운을 어떻게 한다? 섞는다. 그래서 하나의 얘는 소리의 단위라고 했어요. 소리의 단위. 소리의 단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죠? 소리의 단위라는 거 잊지 마시다. 그랬습니다. 자, 최소 소리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음과 모음을 섞어서 만드는데, 우리말은 거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모음. 그죠? 모음 혼자서 음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음 플러스 모음. 그죠? 모음 플러스 자음. 그 다음에 완벽하게 자모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있어서 음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모음이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됐죠? 자, 요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거기 제가 예를 든 거 있죠? 철수가 밥을 먹는다 같은 경우에 그냥 그 글자 자체가 물론 그냥 음절을 해라 그러면 소, 한 음절, 리, 두 음절, 의, 세 음절, 단, 네 음절, 위, 다섯 음절로 되어 있어요. 해요. 근데 진정 음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발음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음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철수가 밥을 먹는다 같은 경우에 밥과 을이 아니라 밥을
이렇게 해서 한음절, 한음절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모음에 대해서 어떻게 암기하고 대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모음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발음의 법칙과 표기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운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살펴봤습니다. 근데 운소는 제가 정말 겉을 핥아버렸죠. 그죠?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음절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 그죠? 근데 주의할 건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자, 그럼 요걸 기반으로 해서 또 한번 문제를 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글의 모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기본 개념 정리하자. 그 뜻이에요. 조음기관에서 소리가 만들어질 때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장애가 있는 것은 자음, 장애가 없는 것은 뭐라 그랬죠? 모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 맞죠? 이는 이중모음이나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그랬는데, 이는 뭐라 그랬어요? 단모음입니다. 그렇죠? 자, 이중모음의 발음에, 모음에 있어서의 발음의 대원칙 중에 첫 번째에 나온 거죠. 이 녀석은 단모음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나 이중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허용입니다. 허용. 자, 허용한다라는 거. 발음을 허용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모음은 자음보다 입이 벌어지는 정도, 즉 개구도가 크다. 그런데 그죠?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자음부터 순서대로 쭉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의 구분 기준은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 그렇죠? 전설이냐 후설이냐 원순이냐 평순이냐 요거 가지고 구분했었죠. 자, 그럼 2번 들어갑니다. 한글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거는 옳은 거예요. 현대국어에 이는 이중모음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 녀석들 전부 다 단모음에 해당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모음을 보니까 이 녀석들이 없었어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럼 15세기 중세국어에 이 녀석들은 뭐였다는 얘기예요? 단모음이 아니었다. 이중모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단모음화 됐다는 거 미리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말의 모음은 모두 안울림 소리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말의 안울림 소리? 자, 울림 소리죠. 그죠? 자음이 대부분 안울림 소리죠. 그죠? 자음 중에 모노레일은 울림소리. 그 다음에 모음은 전부 다 울림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여요유예예 모두 상향전설 이중모음이다 그랬어요. 상향전설 이중모음이라는 게 상향이라는 게 앞쪽에 들어있다. 전설이보다 바로 그거죠. 전설모음 2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3번이 맞는 설명이군요. 자, 우리말의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글자의 획수에 의해서 구분된다 그랬는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글자의 획수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혀와 그 다음에 입술의 변화가, 입과 혀의 모습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라 그랬죠. 단모음은 한번 움직여서 발음이 되고 나면 절대 변화가 없는 것. 그렇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까지 됐고요. 자, 3번은 쭉 나눴네요. 그죠? 어떻게 나눈 거야? 그렇지. 표기상 2가 들어있는 녀석 전설모음과 그 다음에 우어는 후설모음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쭉 이끌고 가고 있고요. 뒤는 뭐예요? 땅이 쭉 이끌고 있네요. 됐죠? 그래서 혀의 위치 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모음에 분류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어요? 평순모음은 뭐라 그랬어요? 오나 우가 없는 거예요. 오나 우가 없는 게 평순이라고 했습니다. 평순 뭐라고요? 평순이냐 아니냐 따지려면 평순은 오나 우가 표기상 들어있지 않은 게 평순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순모음은 오나 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야? 으가 들어갔네? 2번 정답이네요. 으는 평순모음이죠. 전설모음 뭐예요? 표기상 이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됐습니다. 후설모음 뭐예요? 됐죠. 후설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기와 같이 자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뭔지 알겠죠? 원순과 안원순이네요. 평순과 원순 모음을 구분했습니다. 입술의 모양.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음과 모음의 어떤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확인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녀석인데 여러분들이 확인학습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다음에 나오는 이제 발음에 대한 얘기는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가져, 쳐들다, 다쳐 이거 있죠? 저쩌처 이거네요. 저쩌처는 뭐라 그랬죠?
단모음으로 발음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가저는 단모음인데 쳐들어는 이중모음으로 여로 발음해버렸네요. 그렇죠? 1번 틀렸습니다. 그죠? 쳐들다. 그 다음에 2번 차례 계집 같은 경우에 예, 뭐라고 했어요? 예와 레 빼고 나머지는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차례는 레잖아요. 그렇죠? 얘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안 되는 녀석이죠. 됐죠? 2번도 틀렸죠. 하나가 강의에 됐습니다. 조사이기 때문에 에로 바꿨죠. 의 상관없어요.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주의인데 두 번째 음절이니까 주의 상관없습니다. 됐죠? 3번은 맞고요. 일일이 이거 뭐예요? 자음 뒤에 의. 그렇죠? 자음 플러스 의는 이. 그렇죠? 닝큼 둘로 발음할 수 없습니다. 얘는 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6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 테스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죠? 꼭과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셨다면 앞에 공부가 제대로 된 거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이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보기를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풀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잘못된 거.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죠. 자, 조사의 의는 뭐로 바꾼다? 에로 바꾼다라고 그랬죠. 조사일 때. 조사인데 무슨 조사예요, 이게?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관형격 조사예요. 관형격 조사의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됐죠? 발음할 수 있다. 자, 다음 표기가 옳지 않은 거. 이거 나오면 헷갈린다 그랬죠. 그죠? 표기가 옳지 않은 거 뭐예요? 1번이죠. 핑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끼리 쭉 모아놓으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하니 바람 무니 일일이 잔디 이것도 전부 다 의를 모아놓으면 헷갈릴 수 있다 그랬죠.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그거는 4번이고요. 잔디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음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우리말은 반드시 3개의 글자가 합해져야만 하나의 음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이고야, 반드시란 말이 있어서 또 딱 안 되죠. 그죠? 반드시 이런 말도 주의하자 그랬어요. 반드시 이런 거 의문부호를 여러분들이 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개의 글자가 결합돼 아니죠. 모음 하나만으로 되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우리말의 음절의 핵심은 모음이다. 모음이 없으면 음절을 이룰 수 없다. 오케이. 음절은 소리의 덩어리로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오케이. 히떡다라는 단어는 히떡더. 그렇죠. 표기상이 아니라 따처럼 이렇게 발음상, 발음의 단위라고 그랬어요. 음절이라는 건. 그래서 히떡다가 세 음절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입니다. 왜? 음절은 발음의 단위다라고 얘기했죠. 최소 발음의 단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명들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나날이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것들이 쌓여갈 거예요. 그렇죠? 외워야 할 것들이 쌓여가는데 이걸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제가 소단원으로 관련된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오늘 요 챕터만, 요 장만 다 외울래. 너 요거 외울래. 이런 식으로 참 공부를 편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재를 딱 만들었어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도 매번 10문제 이상씩 제가 이렇게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날짜를 거기다 쓰세요. 날짜를 쓰셔가지고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이건 전체 단원이 40몇 개니까 40 며칠 만에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절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그 앞부분에 문제 나오기 전에 제가 꼭 해놓는 부분이 있죠. 정리 노트 만들기. 이 부분을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녀석만 계속 보시면 굉장히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장안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교재를 잘 만들 수가 있느냐. 국어 교재 중에 최고다. 이러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모음과 그 다음에 음소와 운소죠. 운소와 그 다음에 음절에 대해서 정리해 봤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기대되는 겁니다. 뭐가 기대될까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음운의 법칙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음운 법칙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앞부분만 차근차근 하시면 뒷부분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을 위해서 오늘까지 공부한 것들, 자음과 모음의 특징들, 무슨 말겠죠? 변별적 자질들, 그 녀석들 반드시 달달달달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달달달 암기하시고 다음 시간에 딱 접하시면 굉장히 쉽게 일사천리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